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가 큰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만약 성공한다면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맨시티의 펩이 포스테코글루를 토트넘에 추천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셀틱의 대주주인 더모트 데스몬드는 호텔에서 과르디올라와 우연히 마주쳤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스페인 사람에게 그의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셀틱의 새 감독을 물색중이나 적합한 인물을 찾기 못하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호주 대표팀을 지도하였고 현재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그가 높이 평가한 감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스몬드는 조언을 들었고 결국 셀틱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였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거 AFC 아시아 축구연맹 산하의 클럽을 여럿 지도했습니다. 호주의 멜버른 빅토리 등을 비롯해 일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까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도 오래도록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을 지도하거나 맞붙을 기회가 잦았는데요. 그 경험 속에서 아시아 선수의 특성과 장점을 확실하게 인지한 모양으로 셀틱의 아시안 선수만 7명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 시 셀틱은 레인저스에 밀려 쇠퇴기를 맞고 있었는데 부임 직후 리빌딩을 잘하였고 바로 다음 시즌부터 우승을 하며 2차례 스코티시 더블을 기록하는 등 유럽 무대에서도 성공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은 또한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또 다른 뛰어난 매니저가 올 것입니다. 몇 년 전 그가 시티 풋볼 그룹의 클럽 중 하나인 요코하마 감독이었을 때 도쿄에서 그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대화였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했고 토트넘에서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토트넘의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특히 아시안 선수들의 특징과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니와의 호흡이 기대됩니다. 그는 소니를 더욱 발전시키고 잘 활용할 것입니다. 맨시티와 일본 요코하마 등에 소유하고 있는 시티 풋볼 그룹의 인연으로 펩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교류하고 있었고 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매체에서는 펩이 코글루의 토트넘행을 추천하였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프랑스 및 아스날의 레전드 앙리가 손흥민과 토트넘의 궁합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앙리는 포스테코글루는 하이프레스,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카운터 프레스, 볼을 뺏긴 직후 바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즉시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감독이다. 토트넘에서 이러한 전술적 색채를 띌 것으로 예상받고 있다. 상대를 압박하며 상대 공격수가 공간을 창출하면 즉시 마무리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중용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토트넘의 이전 감독이었던 콘테는 3백을 두고 윙백이 전진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윙어를 공미에 가깝게 사용하였다. 첼시 시절에야 아자르가 중앙에서도 킬패스를 날려주고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성공시켰지만 손흥민은 아자르 같은 유형이 아닌 뒷공간 침투와 중거리 슈터 유형의 선수인데도 그 롤을 맡긴 것이다.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 활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그 위치에 뛰게 했다는 것이 그만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손흥민 선수가 킬패스 및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뒷공간 침투와 직선적인 플레이 스타일, 슈팅 능력이다. 이를 볼 때 이번 토트넘 신임 감독 포스테코글루와 좋은 궁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도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을 감을 안고 토트넘에 왔습니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들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간의 무리뉴와 콘테는 자신들이 토트넘에 온 것에 토트넘이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컸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하며 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정적인 스쿼드의 팀에서 충분히 지원받으면서 행복 축구를 하길 원하지만 혹시라도 탈트넘에 실패했을 시 새 감독과 행복한 공격 축구를 즐긴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궁합이 잘 맞을 거라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본 없는 토트넘보다는 탈트넘이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행복 축구하길 바라지만 그러려면 탈트넘이 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 프리시즌 기간 몸 회복 잘 하시고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말했듯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이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토트넘에 잔류하게 될까요? 한편 국내 축구 전문가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에 대한 이적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기자들이 축구 선수들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할 때 그들의 출처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기자들도 틀린 때가 있기 때문에 최종 오피셜이 날 때까지는 참고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소신 발언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에 무리뉴, 콘테가 올 때에도 어떻게 세계적인 명장이 토트넘에 오냐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 링크가 났었고 결국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크가 났어도 이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정말 최종 오피셜이 진짜이며 그 이전의 링크들은 가십거리로 생각하면서 참고용으로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선수도 많은 링크가 나고 있는데요. 곧 오피셜로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 해야 하는데 하루빨리 탈트넘 소식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